지금 좀 너무 당황스럽고 세상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오늘의 무대 인사였지만 이정향 감독의 최고 흥행작이었던 집으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여자의 감성을 잘 만들어주시는 감독님이라고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함께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감독님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톱스타 송혜교와 이정향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인 영화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해운대를 꽉 채운 수많은 인파와 함성 소리. 바로 오픈 시네마 부문에 초청되면서 첫 선을 보인 영화 완득이의 주인공들인데요. 영화 완득이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이라고 합니다. 봉주 선생님 역할을 맡은 김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득이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원작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죠? 이한 씨, 주윤석 씨 가만히 계세요. 여기가 부산국제영화제인지 팬미팅 현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아이돌 스타를 능가하는 유아인의 인기. 네?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이한 감독도 당황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동안 온 것 중에 제일 크게 반겨주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산에서의 이 열기가 개봉 후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세계적인 배우. 국제영화제에서 수차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거장의 자리에 오른 이자벨 위페르. 데뷔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이자벨 위페르 위대한 그녀 사진전과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여해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12 years ago, and I'm so happy to be back here, and I really hope I'll be back here, well, maybe every year, why not?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났으면 하네요. 아시아스타 금성모, 탕웨이와 천밀밀의 진가신 감독이 만나 화제가 된 영화 무협. 그 주인공들이 부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탕웨이는 지난해에도 영화 만추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었는데요. 对，我其实是在这里过了生日，就像去年一样，我在釜山很有生日缘。 부산영화제와 탕웨이의 예사롭지 않은 인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동서양 대표 꽃미남 배우 장근석과 로건 레먼인데요. 잔동작이나 대사로서 감정을 전달하기 이전에 눈빛으로서 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You know, with the preparation that goes into walking on set for a scene, it just kind of comes together in a natural way. Can't say I've ever focused on the way I perform with my eyes, but it's just. 이렇게 진지한 듯 대화하다가도 어느새 장난치기에 바쁜 장근석과 로건 레먼. 두 사람의 우정 정말 보기 좋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에 참석한 임권택, 강우석, 이장호 감독과 배우 강수연.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거장들과 함께 영화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군요. 하반기 기대작 마이웨이의 강재규 감독과 주연 배우들도 관객과의 만남을 위해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영화 마이웨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한 동양인의 감동 실화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여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만든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들 실망 시켜드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자신감이 스물스물 생겨나고 있습니다. もちろんここにいる方々はね見てくれるんだろうと思うのでまあそんなに映画の話もする必要ないかなと思ってまあ最後にねせっかくここに来た方々のために言うことがあるとするならば、僕はデジクッパがすごく大好きです。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미남 두 배우의 멋진 모습, 영화에서도 기대할게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작품들과 많은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9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영화의 깊은 울림에 빠져볼 수 있었는데요. 내년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팝콘박스였습니다. 잘못된 신념 때문에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만 아버지. I've just always wanted you to be strong, be your own man.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냉소적인 현실주의자가 된 아들. He's afraid of you. You expect things of him only an adult can accomplish.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듯 어긋나기만 하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는 화해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1950년대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오브라이언 가족. 여느 집과 다름없는 평범한 가족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죠. Bless this food to our use, and us to your loving and amen. Can I pass the butter, please? You pass the butter, please, sir. Sir. What about the yard? Did you put the runners in like I asked? Yeah. Yes, sir.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은 눈치만 보기 일쑤. 특히 큰아들 잭에 대한 아버지의 잣대는 더욱 엄격했는데요. 잭도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죠.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Hit me. Come on, hit me. Come on. Left. What are you doing?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꼬중과 질타뿐이었고 아내도 그런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My own kids against me. You undermine everything I do. How did you like? Stop. Father, Mother, always you wrestle inside me. Always you will. 하지만 너무 다른 부모의 태도에 잭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뭐든지 잘하는 동생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They're closing the plant. They gave me a choice. No job or transfer to a job nobody wants. 직업을 잃게 된 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아버지는 불안해하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심을 보여주죠. Make you strong and grow up and be your own boss. Maybe I've been tough on you. I'm not proud of that. I'm as bad as you are. You're all I have. You're all I want to have. 잭은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는데요.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아들은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갈등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트리 오브 라이프. He was in God's hands the whole time, wasn't he? 하지만 극중 캐릭터들은 대화가 아닌 독백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고 언뜻 영화의 내용과 관계없어 보이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 영화를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라는 영화의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근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는 여러 종교에서 중요한 심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깊게 뿌리내린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군요.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이 장면은 주인공 잭의 삶을 우주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세월이 흘러 성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잭. I see my brother. True. Kind. He died when he was 19. 갑자기 동생이 죽게 된 이후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고 살아왔는데요. 동생의 기일,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잭. 아무 준비도 없이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아버지. 다그치고 혼내기만 했던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너무나 늦은 후회였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누구보다도 깊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을 아버지. 어른이 된 잭은 이제야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Don't explain, just nod, yes or no. Be quiet.
What did you say? 끝내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린 어린 동생. 잭은 동생의 목까지 아버지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인생사가 곧 우주의 역사라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통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입니다. 세계를 K-팝 열풍으로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아이돌. 그리고 2011년 하반기 가요계가 아닌 영화계를 뒤흔들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다. 화려하게 무대를 장악할 미스터 칠드런의 성공기. 즐겨. 무대 위에서는 무조건. 영화 미스터 아이돌입니다. 신인 그룹의 기획을 위해 귀국한 가요계 최고의 실력파이자 독설가 프로듀서 오구주. 이번 오디션 끝나면 쇼케이스 한번 돌고 곧장 밀자. 미스터 칠드런, 우리 애들 미팅인 줄 알았는데. 미스터 칠드런은 3년 전 그녀가 프로듀싱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보컬을 잃고 데뷔조차 못한 팀이었죠. 얘들 3년 전이나 통했지. 지금은 그 트렌드 아니야. 이제부터 미스터 칠드런 내가 해요. 계산적인 대표와는 달리 차마 미스터 칠드런을 버릴 수 없었던 그녀는 소속사를 떠나게 되고 일단 애들 모아. 사무실 좀 알아보고. 신생 소속사 챔피언 뮤직을 만들며 미스터 칠드런의 흩어진 멤버들을 찾아 나서죠. PD님. 평범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옛 멤버들은 그녀의 노력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보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오디션을 열게 되죠. 그때 영원히 함께할 Summer Dream. 눈에 띄는 참가자를 발견한 오구주. 서툴고 거칠고 밋밋해. 너 혼자는 죽어도 안 돼. 근데 나랑 하면 돼. 이로써 새롭게 재정비된 미스터 칠드런. 아이돌이 되기에는 2% 이상 부족한 이들은 독설 프로듀서 오구주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 다시 한번 데뷔를 준비하는데요. 오합지졸인 이들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돌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담아낸 영화 미스터 아이돌. 근데 이거 아이돌 뽑는 건데? 실제 아이돌 출신 박재범을 제외하고 아이돌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출연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현우는 연기자에서 완벽한 아이돌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혹독한 연습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이게. 그래서 그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와는 반대로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박재범의 모습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 데뷔 무대 리허설 중인 멤버들. 하지만 긴장했던 탓일까요? 실수를 연발하는데. 야, 컷! 야, 차례 빼! 야, 저 원더보이즈 가자. 다른 아이돌 그룹에게 무대를 뺏긴 미스터 칠드런.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건 뭐 심승돌이 따로 없구만 레알. 어? 짐싸. 첫 방은요? 이렇게는 내가 니들 무대 안 세워. 단단히 화가 난 오구주는 데뷔 무대를 포기하며 돌아서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방송 무대가 아닌 새로운 무대를 찾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남들이 서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만의 공연을 열며 무대 경험과 관객과의 호흡을 배워가는 미스터 칠드런. 그러던 중 이들의 공연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인 그룹이죠? 미스터 칠드런 Summer Dream. 주목받는 신인으로 떠오른 미스터 칠드런은 음악 프로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죠. 연건이 뭔데요? 지금은 한창 잘 나가고 있지만 오래 가기는 힘들어. 전 소속사의 사희문 대표는 팀을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상한가 쳤을 때 넘겨라.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무시해버리지만 사희문, 그의 의미심장한 이 웃음은 뭘까요? 그리고 다음날 기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유는 바로 아이돌 그룹이요? 머리 텅 빈 애들이죠. 과거 멤버의 아이돌 비하 발언 때문이었죠. 과거 철없던 시절의 불찰로 많은 팬들께 상처를 안겨드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유진아, 이 순간부터 저는 미스터 칠드런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는 멤버들을 위해 스스로 떠나려 합니다. 최악의 위기와 맞닥뜨린 미스터 칠드런. 어떡하냐,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는데. 이 시대가 너희를 버린 거다. 과연 이들은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미스터 칠드런, 우리 꿈이잖아. 꿈을 향한 도전, 영화 미스터 아이돌입니다. 상처로 마음을 닫은 한 남자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한 여자. 누구세요? 그들의 가슴 시린 사랑이 시작됩니다. 잘생겼어요? 안 보인다고 뻥치지 말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정통 멜로에 주목할 만한 비주얼과 감성을 사로잡는 사운드. 그러면 뜻이가 보이는 것 같아. 여기에 배우들의 농도 깊은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오직 그대만입니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시력까지 잃어가고 있는 여자 정화. 그녀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화 상담원 일을 하며 씩씩하게 지내는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조금만 더 분발해요. 지금 우수사원 후보인 거 알죠? 네. 한편 어두운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전직 복서 출신의 철민. 우리 앞에 서 있는 저게 누굽니까? 사죄 드리러 왔습니다, 관장님. 어떤 빌어먹을 놈 하나 챔피언 만들어 보겠다고 쌀밥 채먹일 때 내 새끼들은 라면만 먹였어, 알아?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전부였던 챔피언의 꿈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1라운드만 뛰어봐. 죄송합니다. 이젠 더 이상 링에 설 자신이 없었던 철민. 대신 그는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이거는 양갱, 이거는 귤, 이건 내꺼. 아, 그리고 이건 제일 좋아하시는 못난이 김밥. 누구세요? 누구세요? 할아버지는요? 오늘 그만두셨는데? 퇴근 후 이곳에 들러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던 정화. 저기요. 아, 그리고 저는 저기요 아니고 정화인데. 하정화. 둘은 그렇게 만납니다. 와, 딱딱하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두 사람. 그런데 잠시 후 정화가 그만 위험에 빠지고 한달음에 달려 나온 철민. 움직이지 마요, 다시. 결국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어필래요? 후회하실 텐데. 괜찮아요, 업혀요. 비록 말투는 무뚝뚝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진심을 가진 철민. 힘들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정화는 그런 철민에게 금방 마음을 열게 됩니다. 힘드셨죠?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그렇게 허약해요? 죄송한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실래요? 선뜻 부탁할 사람이 없어 꽉 막혀버린 배수구를 뚫어주던 철민. 그런데 팬티 같은데요? 이처럼 영화는 마음에 상처를 가진 두 남녀가 운명을 건 지독한 사랑에 빠진다는 다소 진부한 소재의 통속적인 멜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소지섭과 한효주가 호흡을 맞췄다는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선정, 역대 최단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통 멜로에 가까운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욕심도 많이 났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가장 저를 끌리게 했던 것 같아요. 킹커벨.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부담돼 죽겠는데. 특히 영화는 영화다 이외에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는 소지섭. 하지만 이번만큼은 깊은 눈빛 연기와 액션으로 벌써부터 많은 여성 관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철민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화. 그런데 누구세요? 저 아씨 여기서 하는구나. 마 팀장님? 갑작스런 팀장의 방문. 대학교 때 다쳤다고 그랬나? 죄송한데 그만 돌아가 주세요.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그제야 본심을 드러내는 팀장의 속내에 정화는 있는 힘껏 반항해보지만 남자에게 당해내기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그때 이 광경을 보게 된 철민. 그는 순간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고 마는데 나를 똑바로 봐. 다음엔 너 죽인다. 24시간 정화를 지켜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철민. 혼자 있지 말고 얘라도 같이 있으라고요. 뭐라고 부르죠? 딩가 어때요? 딩가? 딩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둘은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안 하겠다는 놈이 지발로 찾아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래서 돈 벌겠다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두 사람. 그런데 정아야. 다시 찾아온 시련. 아저씨? 그곳은 바로 예. 앉으세요. 지금 이대로 두면 한 달 안에 완전히 실명합니다. 기증자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있긴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철민. 그는 뭔가 결심을 하는데 어디 안 갈 거지? 자긴 어딜 가?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남자와 그런 남자를 꼭 한 번쯤 보고 싶은 여자. 결국 철민은 그녀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요. 혹시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과연 철민의 선택은 둘의 사랑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시린 가을, 당신의 눈물샘을 자극할 슬픈 사랑 이야기. 영화 오직 그대만입니다. 여기 좀 모자란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심하고 속 좁은 남자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 모자라고 맹한 남자의 엽기적인 사랑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사랑이 필요해. 자, 먼저 입시 때문인지 조금 늙어 보이는 고딩 3년차 에밀리오. 녀석에겐 13년 짝사랑이 있죠. Me llamo Emilio y llevo desde los 5 años en este colegio. 그것은 바로 5살 때부터 상큼한 무보정의 자연산 미모로 에밀리오의 마음을 차지한 짝사랑은 나탈리아였는데. Natalia. Emilio. Enhorabuena, Natalia, te han concedido la beca. Su compañera 공부도 잘하는 모양이네. en la prestigiosa Universidad de Oxford. 들어는 봤나 옥스퍼드. 그 사전이 있어 집에. 이가. 이에 코피까지 터져가며 수준차를 실감하는데. Así que te guste o no, vamos a ir a por tu chica a Oxford. Igual si sumamos todas las notas nos da para ponerle un café al decano. 그것이 현실. 하지만 Pero entra en Oxford te meto yo con los ojos cerrados, vamos. 아니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들어가? 안구 충혈되도록 밤새워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던 친구가 알고 보니 뛰어난 해커였는지라. 정보 조작에 사문서 위조를 하더니만 에밀리오를 꿈의 캠퍼스 옥스퍼드에 입성시키죠. 사랑 때문에 죄까지 짓는구나. 아니 근데 저 친구들까지 옮겨? 단체 할인 입학. Emilio Carvajosa, ¿pero qué haces aquí? 원래 머리가 나쁜 에밀리오였기에 나탈리아도 놀랄 수밖에. 기부 입학이요. Oye, voy a por mi mochila. Vale, ahora vuelvo. 그렇게 에밀리오의 사랑은 친구 잘 둔 덕분에 지속될 수 있었는데 원래 거기 임자 있거든. 친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첫 수업에 대비해 예상 질문을 밤새워 달달 외워온 에밀리오가 빛을 발하는데 벼락치기한 예상 문제 1번이라 에밀리오가 손을 들자 의외라는 표정의 나탈리아. The Basic Ethical Foundation of Modern Medicine. It is based on the oath laid down by Hippocrates. Excellent. 오, 성과 있는데요. 이 모든 건 친구들 덕분. 그런데 You. Who introduced anatomical dissection into modern? 오, 나탈리아가 난처해 하는 그때. It was Bram Brostock in the 17th century. Correct. 밤새운 보람 있네요. 여기에 You two will give us a talk tomorrow on the respiratory system, focusing on the lungs. 덕분에 스터디 파트너까지 되는 에밀리오.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Bueno, pues pásate esta noche por mi habitación del colegio mayor. Eso está hecho. 용기 없는 소심남 에밀리오의 사랑 쟁취를 위한 옥스퍼드대 위장 생활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공부벌레로 교수 된 것까진 좋았으나 사랑 경험 전무한 외로운 인생에 밤이면 허리에 자석 치료기나 차고 사는 외로운 남정네 황대우. 괜찮아요. 안 도와줘도 돼.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요. 괜찮아. 나도 원래 허리가 안 좋으니까
괜찮여 하면서 괜찮았던 마음을 괜찮지 않게 만드는지라 남의 집 이삿짐 나르는 것까지 도와주게 된 대우. 그런데 책이 많이 보여 습관처럼 책을 잠시 읽는데 이 귀여운 색칠은 누구? 위층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좀도둑 취급하는 저 눈빛. 오해사게 생겼네? 그런데 그 한 번 만남에 대우는 사랑에 빠지죠. 대우야,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빨리 해봐. 용기 없고 주변머리가 없는 녀석이 내일 저랑 같이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그래! 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이렇게 연습해가며 자신감을 가져. 저 입이 안 열려. 순진한 게 꼭 나같어. 결국 보다 못한 친구가 내일 저랑 같이 영화 보러 안 갈래요? 하다못해 영화가 좋다 제 방이라도 안 보실라우? 그만해. 영화 보러 가자 그랬죠? 예? 좋아요. 뭐 마음에 있었구나. 그렇게 30평생의 첫 데이트를 이루게 된 황대우가 여자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셨으니 이거 뭐 싱글벙글.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모양이네. 죽었다. 이태리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실 계획이신지? 디자인이요. 쭉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마음은 다른 남자들처럼 여자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대우. 대우 신책 많이 읽죠?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 없어요? 그러자 저기요. 20세기가 미나 씨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 이게 무슨 자다가 봉탕 두드리는 소리야, 소리가 이게. 불쾌하군요. 여자 한 번 못 사귀어 본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즐거웠어. 내일 내가 전화할게. 무리수. 왜 반말하세요? 죄송합니다. 비굴 모드. 오늘 하나도 안 즐거웠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히고 연습한 대로 했건만 이게 뭐란 말이오. 아까 20세기 운운하는 질문 어이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나름 반전이 있었고 아쉬움이 컸던지라 그걸 해명하고자 하는 황대우. 아까 제가 미나 씨한테 20세기가 무슨 의미였나라고 물었었죠. 그럼 저는 미나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글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던 20세기 따윈 똥통이나 쳐넣어버리라지. 그러자 미나 씨는 방긋이 웃어 보이더니 대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가 입술 샌드위치. 잘 된 건가요? 보다시피 그 이후 뽀뽀는 지 맘대로 해대며 촐싹촐싹 대더니만 소장하던 야동까지 폐기 처분해버리죠. 파일 저장. 그게 좋거든. 부피 들지 표 안 나지. 그지? 그럼. 아, 미나 씨 낮에 전화 안 받아서 걱정. 어머나, 이게 뭐냐 이거. 너 뭐야? 만나고 싶은 미나 씨 최강희는 여고괴담 출연 당시의 표정으로 바라보고 뒤로는 발가벗고 있고 공포요, 에로요. 크게 실망한 우리의 대우. 주변 머리 없는 남자의 황당 연애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다시 완소녀 쟁취기입니다. 나탈리아와 같은 주제를 공부하기로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 De verdad, tío, es que no puedo. ¿Y por qué no le llevas un pulmón, chaval? Ver la foto en un libro es el órgano en vivo. Lo puedes tocar. 해서 의대 해부학 자료실에 몰래 잠입, 함께 공부할 폐를 찾는데 오히려 징그러울 텐데. 그런데요, 그걸 꺼낸답시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폐를 담아둔 물을 엎지르게 되니 저 액체를 간단히 말하면 해소! 게다가 Ay, su primo que me deja la tarjeta afuera. ¿Me dices, tronco? Nos hemos quedado cerrados. 나탈리아와의 공부는 고사하고 약속도 못 지킬 판. 게다가 시체하고 밤새워야 될 판. 결국 만사 포기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이요. Payo, levantarse. ¿Qué pasa? El Emilio, que no está. 자고 있는 사이에 에밀리오를 시체로 오해하고 해부용으로 가져간 거예요. 일났네. 일났죠. With our investigation of the colon.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강의 중이지. 멀리 나탈리아까지 보이지. 일어날 수도 없지. 꼼짝없이 해부될 판. 이제 인생 종쳤어. 그런데 정말 종이 친 거야. 아슬아슬했다. 그러나 꼬이는 인생은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오는 법. 빈 강의실에서 발가벗은 채 일어나던 에밀리오를 강의실에 되돌아온 나탈리아가 그냥 딱하니 그냥. 넌 지금 뭐하니? 실망이야, 에밀리오. 이 변태야. 어우, 연기력 좋아. 순간 또 코피 터지는 에밀리오. Eres un tío, digamos, raro, ¿eh? Porque una tía se puede pegar toda la vida sin mirarte, pero de repente de la noche al día te ve con un pibón y la cosa cambia. 질투심을 유발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질투하기엔 충격이 너무 크다, 얘. 그런데 나탈리아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 행각을 감행하는데 정말 나탈리아가 반응을 보입니다. Bueno, si te estaban mirando desde ahí, no sabías si eras tú. Claro, mi amor. Ah, ¿os conocéis? 이거 점점 얘기 이상해지네. Piloto de la facultad.
Bueno, y cuéntame, ¿qué tal te va la hormonación? Observa. 그럼 혹시 아우 어쩐지 전현무같이 생긴 데다가 털도 많더라니. 그녀는 변신 남정네. Tengo cita ya para hacerme el cambio de sexo. Qué bien. 질투 좀 퍽이나 생기겠다. 그렇겠지. 뽀뽀까지 하며 열연을 했는지라 더욱 거북해진 에밀리오. 잠시 후 돌아오고요. 자, 이제 달콤살벌한 연인입니다. 대우가 열받아 있을 밤 8시 의문의 알몸남이 KBS EFM을 들으러 가는 미나에게 최강희의 볼륨을 높여요가 아니라 혈압을 높이네. 쫓아내면 되지. 처리는 이미 했고 그런 그녀에게 대우가 나타나서는 그 사람하고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내가 왜 좋아요? 귀엽잖아. 우아하고 지적이고 상냥하니까요. 칭찬해주니 좋아해요. 하지만 저 집에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흔적 지우기. 흔적이요? 바로 시체가 된 알몸남의 흔적이었죠. 아이 뭐야, 예쁘고 상냥하게 보내버린겨? 아주 개운하게 보내버렸죠. 아, 의외다. 저거 언제 줄 거야? 차 한 대 구해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묻으란 말이야. 나 면허 없는 거 알잖아. 면허도 없으면서 사람을 왜 죽여내? 살인 면허가 있거든. 007 뭐 그거. 그 길로 미나는 김치냉장고로 사러 가는데요. 김치냉장고요? 제가 70kg인데 직접 들어가 봐야 믿으시겠어요? 네. 다름 아닌 시체 처리용이거든요. 그렇게 미나는 임시 방편으로 알몸남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쉬진 않겠네요. 우리 미나 씨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내 출판사 책 좀 드려라. 러시아 소설 좋아하세요? 한글 소설 좋아합니다. 죄업을 뜨끔하겠는데요. 미술 전공이라 책 많이 안 읽으시나 보네. 그 사람들 좋아하나 모르겠네. 몬드리안 칸딘스키 같은. 그런데 답변을 한다는 게 예전에 읽어본 것 같네요. 아, 그림인데 뭘 읽어? 나온 칸딘스키 가문의 몬드리안을 모르나? 몬드리안 칸딘스키. 두 사람이거든요. 몬드리안하고 칸딘스키. 아, 분가했어요? 분가했어. 이게 누구야? 명 짧고 심장 안 좋은 노인 하나 물어서 아이고 대박을 터뜨리셨다면서. 이 남자는 또 누구예요? 미나의 정략 결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달이랄까. 근데 이 녀석이 라면을 먹다 김치냉장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김치 없어, 엄마. 혹 때려다 혹 보팅격이 되는군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뻘겋긴 한 것 같은데 김치국물은 아닌 것 같고. 뭐야 이거? 적어도 김치는 아닐걸? 누가 들어와서 보기라도 하면 유산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는 거 몰라? 나 혼자 무슨 일 있다고 다 무거운 걸 옮겨. 장인님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를 못하는데.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자, 이제 완소녀 쟁취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나탈리아는 에밀리오를 한결같이 대하죠. Que si te apetece venir a cenar conmigo esta noche. 야, 스피는 은근히 멋지네. 깨세리라. 어쨌건 그렇게 저녁 식사를 가는데 그게 단둘이 아니라는 거. Vale. Que mi familia está ya sentada. Familia. 부모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밀리오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는데. Verás, hijo. Puedo llamarte hijo. 와, 분위기 가족적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Cuándo empezaste a penetrar cadáveres? 에밀리오가 병이라고 생각한 나탈리아가 전문가인 부친에게 부탁한 거였죠. 아, 나원 당당하게 얘기해. Un cachete. 하지만 답변은 점점 묘하게 나오고. Placa, placa, en el culito. Placa, placa, el culito. 바보처럼 그게 아니라고 말도 못한 채 변태남이 돼버린 에밀리오. 그리고 Entonces, abuelo, ¿crees que lo de mi amigo tiene solución? Mira, hija, ese chico no responde a ningún patrón anómalo de conducta. No me preguntes por qué, pero todo es mentira. Lo que sí parece por cómo te miraba en la cena es que está enamorado de ti. 할아버지가 예리하시네요. 하지만 이제 에밀리오는 포기합니다. Me voy a España. Se acabó Oxford y toda esta mierda. 게다가 자신을 도와주던 친구에게까지 화풀이를 하는 에밀리오. 그리고 우정마저 욕되게 하는데. Sí. La verdad es que eres ciego, Chuli. Eres un friki que no tiene nada que hacer fuera del colegio. Al igual que todos. Que somos la basura que se junta. Que no hemos podido elegir amigos. 나탈리아와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 돈도 명예도 학벌도 없지만 그의 사랑 쟁취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달콤살벌한 연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면서도 미나의 행동에 집중하던 대우는 깊은 밤 시체를 매장하고 오던 미나에게 추궁을 해댑니다. 무슨 또 왜 이렇게 더러워요? 어디 뒹굴다 왔어요? 남이가 흙을 묻히든 똥을 묻히든 뭔 상관이야? 은과는 상관이 있지. 냄새 나잖여. 그건 맞아.
그러더니 집까지 졸졸 쫓아온 황대우. 그만 좀 가지. 이러는 거 경우가 아니지. 양아치도 아니고. 급기야 두 사람이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술 취한 미나의 친구가 주정을 시작하는데 이 집엔 김치도 없는데 왜 이따만한 김치 냉장고를 샀을까? 아니 시방 목숨 걸고 말하는겨. 왜 저리요? 실을 여기다 보관했거든요. 전부 얘기하네. 그러나 너무 황당해서 믿기지가 않는 대우. 그러더니 건달이 미나 친구를 한 방에 딱 눕혀버리고는 전부 해치워버리겠다고 날뜁니다. 완전히 한패가 됐구먼. 흉기를 들고 설치는데 그만 말이던 최강희가 최강의 마무리를 해버리죠. 이런. 이게 전부 윤속 때문이건만 여전히 생각 없는 대우. 장민씨 김치 가져. 안 먹는다니까요. 애가 포기도 안 해요. 장민씨 김치. 급기야 짜증내며 팽개치는 미나. 야, 한 포기도 반 포기도 아닌 먹던 걸 갖다. 김치는 네가 치워. 난 시체 치워야 되니까. 갔다 오자마자 또 가시나요? 아니 또 흙묻히고 왔네? 마음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번번이 불량품들 때문에 순진한 사랑을 못 이루는 미나. 우리 그냥 좀 다툰 것뿐이니까 이제 화해할 차례잖아요. 화해는 무슨? 그러더니 이렇게 뜨겁게 화해해 주시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래냐 이거 진짜.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눈 다음날 아침. 싱가포르 패키지 있잖아. 그 신청할게. 여행 준비에 아침까지 만들겠다고 설치되는 대우. 그런데 이게 뭘까나? 핏자국. 그리고 이 집엔 김치도 없는데. 미나 친구의 말에 생각난 대우는 김치냉장고를 흙 묻혀가며 치웠자뇨. 그것도 2번이나. 하지만 뭔가를 발견하면서 용도 변경된 김치냉장고의 씀씀이를 알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미나가 아니라 이미자랑 사귀고 있었어. 알러지의 여왕 이미자. 미술을 한다는 귀엽고 발랄한 그녀의 정체. 알고 보니 연쇄살인마. 그래도 사랑만은 포기 못하는 이 심정. 김치냉장고에 김치 포기가 돼봐야 포기할 텐가. 어?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 송혜교. 그녀가 들려주는 솔직담백한 이야기.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풋풋하고 피부도 탱탱하고 좋더라고요. 말하기 좀 그렇다면서 이건 무슨... 전화를 드릴까요? 근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겨? 전신의 인터뷰. 우리 마음의 잔잔한 여운을 선사할 영화 오늘의 송혜교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올가을 가장 화제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 송혜교 씨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중국에서 왕가희 감독님 영화 찍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찍고 있고. 중국에서도 난리죠? 모르겠어요. 거의 촬영을 시골에서 하기 때문에. 시골도 난리죠?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한국에 지인들이 많아서 이미 송샤차오라고 부르죠? 송후에차오요. 미안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제 개인적인 지인인 것 같고. 어쨌든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정말 거의 뭐 최고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동화라는 작품으로 중국 분들께 이제 얼굴 알리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프라우스라는 작품을 그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 귀여운 그 어떤 노래나 이런 거 다 유행이 되고. 그게 거의 6년 전인데 아직도 그런 캐릭터를 원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아시아를 사로잡은 그녀의 매력이겠죠. 오늘이란 영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영화인지. 뺑소니 사고로 약혼자를 잃게 되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소년범이에요. 네, 그 소년범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용서를 뭐 쉽게 하게 됐는데 자신의 약혼자를 죽게 한 소년을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용서했던 다혜. 그녀는 요즘 성당에서 부탁받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우리만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셨나요? 신부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사람을 증오하는 거는 내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다름 아닌 용서였죠. 선생님의 용서에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럴 수 있다는 게 웃겨. 진심이 아닐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언니는 용서해준 거 후회 안 해? 안 해. 1년 전 약혼자를 잃고도 담담한 척 살아가는 다혜. 정말 용서한 것인지 애써 감정을 숨기는 것인지 지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니는 그놈 소식을 아는 게 겁나지? 착해지지 않았을까 봐. 답답한 지민은 결국 다혜에게 날을 세우고 나한테 왜 이러니?
갑자기 날 찾아와서는 도대체 왜? 언니가 그런 용서를 했다는 게 화가 났어. 그러니까 왜? 몰라? 사과도 안 받고 해준 용서 그거 가짜잖아. 언니의 용서에 자신이 없어서지? 불안하니까 더 애쓰는 거잖아. 남들은 그것도 모르고 칭찬들이나 하고. 가. 다시 나타나지 마. 그녀의 용서는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아주 절제된 내면 연기가 빛을 발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근데 무겁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캐릭터여서 그 속에서 변화를 찾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뭐 표정 변화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풀하우스 요즘에 보시는 중국 분들은 저 영화 보면 굉장히 적응 안 되시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귀엽고 깜찍한 그 모습을 보다가 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냐 이런 화두를 좀 던지는 영화인 것 같은데 송혜교 씨가 저 역할이다.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겠지만 그 소년범이 내 애인을 뺑소니를 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냥 제가 사랑한 약혼자만 생각한다면 죽어도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소년범이다 보니까 앞날이 너무 창창하잖아요. 그 소년의 미래도.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딱 두 길에서 딱 선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언제쯤 답이 나올까요?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릴까요? 감사하죠. 그렇다면 번호를 교환해야 되겠군요. 아니면 이제 작가분들께. 그러던 어느 날 다큐멘터리 자료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다혜. 아니 재범 일으키지 않은 것들로. 그래, 잘 살펴서 추려줘. 욕먹지 않게. 가석방된 사건들로 찾으면 쉬울 텐데. 죄수들 90%가 가석방돼요. 그게 그거죠. 그렇게 많이요? 게다가 재범률도 70%가 넘어요. 그러니 수녀님 원하시는 자료 찾기가 쉬운 게 아니죠. 설마. 교화위원들 말로는 참여도 많이 하고 달라진다던데. 그 순간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출소하면 본성이 나오니까요. 그곳에서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놈의 사회는 용서만 있고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 나쁜 일이 반복되죠.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1년 전 자신의 선택이 너무 성급하진 않았나 생각해보는 다혜. 결국 그녀는 소년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런데 한상우 씨의 가해자. 지금 소년 보호 기간에 있죠? 네? 소년은요? 그때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그럼 석 달 전에 학교 친구를 죽였어요. 네? 왜요? 착실하게 사는 줄 알았던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 사건 전에도 지 엄마를 칼로 찌른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들 보호한다고 신고도 안 하고 넘어갔다네요? 자신만 그 소년을 용서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다혜.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과거와 변하지 않는 현실. 과연 진정한 용서는 무엇일까요? 작품 선택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파랑주의보, 패티시 뭐 여러 정말 무거운 주제도 다뤘다가 뭐 이렇게 밝은 주제도 다뤘다가. 네, 일단은 저는 기준이 정말 제가 그 캐릭터에 이렇게 딱 꽂혀야 돼요. 꽂혀서 내가 정말로 잘하겠다, 내가 몰입을 할 수 있겠다. 그게 먼저 우선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도 보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캐릭터 위주로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파랑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복 입은 모습을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이 들면 교복 입은 모습도 약간은 보는 사람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입으셔도 뭐 그건 아니에요. 이거 교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라마 가을 동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기 스타로 떠오른 송혜교.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브라운관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스크린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을 지키며 색다른 필모그래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녀. 단순히 얼굴이 예쁜 배우에서 벗어나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녀의 발걸음을 응원해봅니다. 너무나 이제 깜찍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밝고 그냥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 걸 많이 하시고 미국 독립영화 막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새로운 이제 환경에서 외국 스태프분들과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약간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밝은 거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최근에 받아보고서 이제 좋은 밝은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도 많이 들어오죠.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 밝은 연기를 하면 아직도 약간 풀하우스의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연기 폭이 조금 더 넓어진 다음에 로맨틱 코미디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했을 때는 아마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생각이 깊으시네요. 고등학생 때 데뷔하셨죠? 네. 얼굴이 그대로 예전부터 예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참 희한한 게 네. 들어도 좋아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까지 봤을 때 가장 이뻤을 때는 언제 본인이?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뭐 아니 뭐 어차피 뭐 그냥 좀 되게 풋풋하고 되게 귀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지나간 풀하우스 장면들을 보면 되게 풋풋하고 피부도 탱탱하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탱탱하신데요. 근데 좀 틀려요. 사진 찍어보면 아는데 약간 틀리더라고요. 네. 풀하우스 때 모습이? 네, 그때 모습이 뭐 예쁘다기보다는 일단은 되게 좀 되게 풋풋하다. 네. 그렇군요. 그때 그 역할을 하기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걸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뻐, 그냥 이뻐. I was 12 going on 13 the first time I saw a dead human being. It happened in the summer of 1959, a long time ago, but only if you measure in terms of years. I was living in a small town in Oregon called Castle Rock. There were only 1,281 people, but to me it was the whole world.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s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김진표를 뮤지션으로만 본다면 반만 아는 것이다. 크루즈를 스타일로만 주목한다면